자, 반갑습니다. 알파프로 과정 여러분, 정태근 전문가입니다. 8월 31일 첫 번째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송 종목은 앱클론입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고요. 방송 보시고 난 이후에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 보시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앱클론이라는 종목이 어저께 상한가에 갔습니다. 그것도 7% 갭을 동반해가지고 상한가에 진입이 됐는데, 일단은 차트적인 부분을 먼저 보게 되면 굳이 이런 자리에서 상한가?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왜냐? 이것도 뭐 업종은 틀리긴 하지만 이 차트 패턴적인 부분을 좀 같이 보게 된다라면은, 그러니까 일정 부분 오르고 난 이후에 이렇게 상한가 나오는 건 별로 이렇게 달가운 것은 아닙니다. 물론 기울기가 관건이겠죠. 이 기울기가 20% 뭐 30% 이런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화면에 보실 로보티즈라는 종목처럼 일단 일정 부분 상승이 나오고 난 이후에 상한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은 이거는 고점 신호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드는 종목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죠. 두산 에너빌리티 종목도 보게 되면 이것도 보시게 되면 상승 끝자락에서 상한가가 나왔어요. 기울기가 가파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고점이다 아니다 라는 건 기울기 가지고 좀 판단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일단 로보티즈 같은 경우도 기울기가 가파르고 일단 추세선이 5일선이죠. 그죠? 5일선 타고 올라가죠.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보시면 5일선을 타고 간다는 겁니다. 5일선 타고 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앱클론에 투영을 시켜보게 되면은 5일선을 타고 가파르게 올라가다가 요 정도 기울기면 충분히 45도 이상이기 때문에 가파르다가 봐도 무방합니다. 무방한 상황이고,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 상한가가 지금 자리에서 굳이? 라는 표현을 제 입장에서는 쓸 수밖에 없는 기울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한가는 어찌 보면 이게 대량 거래까지 수반된 상황이기 때문에 글쎄요, 이게 계속 갈 수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체결 강도 그거와 투영시켜 보게 된다면은 어저께 157 이 정도 거래량이 실려주고 상한가가 나왔는데 체결 강도가 157이다? 제가 볼 땐 조금은 약한 것 같아요. 이게 차라리 뭐 이런 자리에서 나왔다 그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네요. 그래서 어쨌든 차트적인 부분은 어쨌든 어저께 상한가임에도 불구하고 체결 강도는 조금 약하고, 오늘 또 체결 강도가 많이 약해진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물론 내일 쪽에 양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양봉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결국 중요한 건 뭐라고요? 거래량이 생각만큼 많이 받쳐주지 않게 된다면 내일 양봉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큰 의미가 없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로보티즈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단기적으로는 조심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게 임상 이슈이기 때문에 이대로 꺾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대로 꺾이지는 않을 것 같고, 어쨌든 이게 단기적으로는 고점 신호가 될 수 있겠지만 조정 이후에는 다시 한번 추세를 살릴 수 있을 만한 그런 흐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내용적인 측면에서 좀 보게 된다라면은 이런 기업들의 원초적인 어떤 본업을 할 수 있겠죠? 임상, 새로운 치료제란지, 백신 개발에 대한 임상, 이런 것들인데, 어쨌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참 웃기게도 임상 1상, 2상 진행될 때 주가가 좀 과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보통 3상에서 효능까지 확인이 돼야 되지만 2상에서 뚜렷한 부작용이 없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환자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요. 다수의 어떤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실질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뚜렷한 부작용이 없고, 그리고 조금 심각한, 그러니까 말기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전이가 없다라는 것을 판단하면서 일단 부작용이 없다, 이런 부분들까지 보게 되면 이상을 인정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중요한 건 3상입니다. 병이 진전되는 사람 대상은 3상이 상당히 중요한데, 어쨌든 뭐 국내에서는 3상보다는 2상까지 보니까요. 그리고 지금 어쨌든 이 앱클론 같은 경우도 카티 치료제, 이게 지금 T세포라고 아실 거예요. T세포가 면역세포인데, 이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면은 몸에 말 그대로 면역력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 면역력이 약해지게 되면서 우리 몸에서 세균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독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면역 관리는 잘해야 됩니다. 코로나가 됐든 코로나 하르비가 됐든 그 이상이 됐던지 간에 이게 제대로 작동이 돼야 되는데, 어쨌든 카티 치료제, 여기 나와 있는 T세포, 카티 치료제 같은 경우는 이 면역세포인 T세포를 추출해가지고 암세포를 잘 인식을 하도록 조작을 합니다. 이게 T세포가 어쨌든 암세포만 공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T세포가 암세포를 제대로 인식 못하게 되면 나가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상당히 좋은 일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위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암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출시가 되게 된다라면은 또 이게 캐시카우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희귀성 질환보다는 이렇게 보통 이렇게 좀 많이 걸리는 질병이 될까요?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치료제인지 백신 업체 같은 경우는 개발하고 난 이후에도 호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호재가 안 되는 경우도 물론 있죠. 그거는 희귀질병. 희귀질병 같은 경우는 비싸잖아요. 대표적으로 메디포스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앱클로는 이제 일상 결과 발표가 9월달에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쉬었다가 다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AC101 이것도 현재 2상, 3상을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상 결과 공개가 되게 된다라면 그것도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적극적으로 조정을 노려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